4차시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 워크플로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준비와 처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오픈AI API를 활용한 자동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간단한 워크플로우 구현을 실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워크플로우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시 수업에서는 AI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파이썬과 오픈AI API를 활용해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동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일상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을 AI를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AI 워크플로우가 그 해결책입니다. AI 워크플로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AI에게 분석을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기록이나 고객 문의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에게 작업을 요청합니다. 정리된 데이터를 AI에게 보내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 아니면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가 처리한 결과를 받고 AI가 분석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돌려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거나 다른 시스템을 위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혹은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활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전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면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서 아침에 업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AI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판매 데이터 분석 자동화입니다. 오늘 실습에서 직접 구현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전날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AI로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요약해서 숫자로만 보던 데이터 판매 기록을 보고서 형식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업을 수동으로 하면 매일 30분 혹은 1시간 이상이 걸리겠지만 자동화하면 버튼 한 번 혹은 예약 실행으로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객 문의 자동 분류입니다.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수많은 문의를 일일이 사람이 보고 담당자에게 업무를 분할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문의 내용을 환불 요청이거나 배송 문의 혹은 제품 불량 등으로 세 가지 분류한다면 해당 부서로 자동으로 배정하여 긴급한 것은 별도로 표시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AI 워크플로우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AI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저장입니다.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혹은 파일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처리입니다.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해서 AI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합니다. 이 과정을 데이터 랭글링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원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을 데이터 랭글링 그리고 품질과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I 서비스 및 모델링입니다. 실제로 AI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시키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오픈AI API로 우선은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 시각화입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나 차트, 그래프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화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특정 시간에 자동 실행되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단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5가지
구성 요소별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저장은 로컬 폴더에 CSV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은 콤마로 각각의 값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엑셀의 파일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콤마 쉼표로 구분해서 저장하는 파일들입니다. 저장된 파일들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파이썬의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AI 서비스는 오픈 AI AP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API 호출 방법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표시는 콘솔 출력과 파일 저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시점에 실행을 하거나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을 좀 하면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개발자가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텍스트 파일은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특별한 구조 없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고 간단한 메모나 로그 저장도 적합합니다. JSON 파일의 형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구조화란 뜻은 어떤 데이터에 설명하는 키, 데이터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쌍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형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키, 그리고 데이터의 값을 따로 저장을 하게 하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읽고 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API 응답을 저장하거나 설정 파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마크다운 파일 형식도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 문서를 저장할 때 좋습니다. 제목이나 목록, 굵은 글씨들, 서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도 열어볼 수도 있고 리드미 파일이나 문서 작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의 확장자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JSON 형태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웹 API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마크다운은 GitHub 리드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제목은 샵 표시나 굵게 표시할 수도 있는 특수 기호를 앞에 붙여서 간단하게 문서의 서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문서를 읽을 때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사람이 읽기 좋은 형식과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은 형식을 둘 다 만족해주는 좋은 문서 형식입니다. 오늘 만들 워크플로우는 판매 데이터 분석 자동화입니다. 4단계로 실행이 되고 구글 콜랩에서 직접 실행하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랩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기반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별도의 로컬에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 없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이썬 코드 문법만 알면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로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I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배우셨죠? 이론만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각 단계가 의미하는 단어를 직접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환경 설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것이고요. 오픈 AI API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는 콜앱 시크릿에 저장해두면 반복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합니다. 이 키처럼 생긴 아이콘이 시크릿을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탭입니다. 보시면 오픈 AI 키라고 하는 이름에 직접 오픈 AI에서 받은 키를 입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처에 따라서는 업스테이지 API 키나 제미니 API 키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이 잘 입력이 되었는지 부분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 세팅을 하는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라이브러리 설치 및 API 클라이언트 초기화가 시작 부분이고요. 지금은 판다스, 그 다음에 오픈AI, 데이트 타임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거고, 샘플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PI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느낌표를 통해서 바로 실행한다는 의미를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뒤에 Q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해주면 조용히 설치하도록 해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 키가 잘 로드가 됐을 경우에 메시지가 나오고, 환경 설정이 완료됐을 경우에 메시지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초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데이터 로드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드 단계는 CSV 파일에서 판매 데이터 읽어오고, 날짜 컬럼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기본 정보, 행수, 총, 매출 등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된 데이터는 분석 단계에 사용되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의 날짜를 넣고, 프로덕트의 제품명, 그 다음에 어마운트의 가격을 추가해 놓은 간단한 CSV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write라고 하고, write 모드로 파일을 오픈합니다.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UTF-8 인코딩을 허용해 주셔야 정확하게 저장이 됩니다. write를 해당 위치에 저장하게 되고, 파일명은 sales data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고, 위에 샘플 데이터들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다음에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패스를 동일하게 접근하면서 파일을 판다스 object인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오면 각각의 이 문자열로 된 날짜들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라는 얘기는 실제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날짜가 더 크고 작고 며칠 차이가 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줘서 해당 데이트 컬럼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총 거래 건수를 출력하고, 어마운트의 전체 썸을 계산한 다음에 출력하는 것으로 로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데이터 로드를 완료했다고 나오고, 총 매출 금액과, 여기에는 어마운트에는 쉼표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콤마를 추가함으로써 쉼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또 출력할 때는 우리가 보는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데이트 타임을 계산할 수 있게 형태는 변경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까지 분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분석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로드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주요 지표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 분석 요청을 하고, AI는 매출 트렌드, 베스트셀러 제품, 개선 제안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파일로 저장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Da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df, 앞서 저희가 로드한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이고, 클라이언트는 오픈AI,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 형태입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주석을 추가해서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요약된 생성은 앞서 예시로 정적 분석을 한 건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 매출 거래는 정적 분석을 한 것은 앞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거래액이라든지 날짜의 최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으로써 해당 기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매출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 데이터 요약을 정적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분석한 데이터 요약은 서머리로 변수로 저장되고, 앞서 실습에서 배운 형태로 해당 부분에 서머리 부분을 추가하여 하나의 프롬프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는 롤 플레잉 방법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유저 컨텐츠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서머리 데이터 요약 부분을 추가해 놓은 다음에 3가지 명확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매출 트렌드와 베스트셀러 제품 분석, 개선 제안을 2가지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템퍼처는 창의적인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0.5보다 높은 숫자를 지정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응답을 어널라이즈로 변수로 지정하고 해당 부분을 출력하는 함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시간이 있으므로 한 6초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매출 정적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형태로 매출 트렌드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1월 2주차 동안 총 거래액은 7건, 다음에 매출 금액을 요약해서 보여주었고, 하나의 문장으로 매출을 정적인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라고 하면서 노트북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두었고, 다른 제품들은 기여도가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베스트 제품에 노트북이 선정되어 있고, 특히 마우스 제품이 매출이 낮았다는 인사이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전략을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고, 마우스 제품 향상을 위해서 마케팅 강화, 그다음에 번들링 제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각각의 번딩을 할 만한 마우스 제품으로, 마우스 제품 같은 경우는 번들링으로 판매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추가해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지금 변수, 서머리와 어널라이즈로 지금 되어 있고, 이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결과 단계는 save results라고 하는 함수로 구현되겠습니다. 서머리, 어널라이즈, 데이트 타임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앞서 만든 함수를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만든 서머리 변수 문장이고, 어널라이즈 내용이고,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를 연결해 줌으로써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시간을 받은 다음에 해당 문법의 형태로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sales analyze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이름으로 판매 데이터 보고 분석, 판매 데이터 AI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과 생성 시간이 추가되고, 서머리와 어널라이즈 결과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라이트를 하는 모드로 되어 있고, 결과가 끝나면 파일 네임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 지켜보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왼쪽 탭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즈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023905를 파일을 열어보면 sales, analyze 날짜가 표시된 파일로 분석 보고서가 서머리와 분석 결과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실습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 설정과 데이터 로드를 하였고,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까지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